오늘 정윤회 씨의 출석 장면을 지켜본 취재기자를 연결을 해서 지금 수사 상황 어떻게 되는지 지금 전에 막 들어온 게 있는데요. 네.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승현 기자 나오십시오.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검찰이 그 중간 브리핑 한 모양인데요. 저희가 그 속보를 우선 전해드렸고요. 대략 우선 이 내용부터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네, 질문을 좀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지금 브리핑을 통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오늘 관심사 중에 하나가 정윤회 씨와 과연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장외 공방을 벌였던 조응천 전 비서관의 이 대질신문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것도 하나의 관심사였는데 일단 정윤회 씨와 조응천 전 비서관은 대질신문 대상이 아니라고 오늘 조금 전에 검찰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 정윤회 씨 같은 경우에는 문건의 당사자, 그러니까 문건의 작성과 유출에 관여하지 않은 이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이고, 조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문건을 작성을 지시하고 또 문건 작성 결과를 보고받은 인물인 만큼 이 교집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질신문 조사는 일단 진행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당장 그리고 조만간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가 야당이 정윤회 씨를 고발을 했습니다. 이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정윤회 씨를 고발을 했는데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일단 현재 진행 중인 문서의 진위 그리고 문서의 유출 경위, 이것들이 마무리되고 난 뒤에 본격적인 수사가 착수할 것으로 어제까지 전망이 됐었는데, 조금 전에 검찰 관계자가 밝힌 내용은 이 야당 측 고발 내용 가운데에서도 상당 부분 겹치는 부분, 현재 형사 일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명예훼손 사건과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조금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문건 진위 여부 말고 야당이 고발한 그러니까 승마협회 문제, 네. 그다음에 문체부 인사에 개입했다는 문제, 이 문제를 오늘 상당 부분 같이 조사를 하겠다는 얘기인 것이고요. 자, 이 기자.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청와대 측 고소 사건이나 정윤회 씨가 고소한 사건에서 이 문체부 관련 의혹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겹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살피진 않겠다는 것이고요. 이를테면 여러 가지 문건들이 지금 청와대에서 공문서가 유출이 됐는데 이 문건에서 정윤회 씨가 거론되는 문건들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겹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오늘도 이 수사 범위 안에 포함시켜 놓고 살펴보겠다라는 게 지금 현재 검찰의 수사 방침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소인 신분인 것과 피고발인 신분인 걸 같이 조사한다는 게 그 겹치는 부분을 조사한다는 거고요. 그러면 일단 당분간은 정윤회 씨를 다시 소환할 계획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그 승마협회 관련된 내용이 수사 첩보가 진척이 되지 않으면? 그건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오늘 정윤회 씨가 관련된 의혹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다가 이 수사의 대상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정윤회 씨 같은 경우에는 추가 소환 조사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게 현재 검찰 관계자가 밝힌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추가 소환해서 그때 승마협회라든가 야당이 고발했던 다른 내용들은 그때 조사를 할 가능성이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 그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이 기자가요, 조응천 전 비서관하고 정윤회 씨는 서로 대질할 필요가 겹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서로 만나거나 이렇게 한 게 없기 때문에 대질할 필요가 없다라고 검찰이 밝혔다고 하는데, 그렇게 치면은 박관천 경정도 같이 두 사람이 만나거나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통화를 하거나 무슨 진술이 엇갈리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데 왜 그건 대질을 하는 거죠? 그 부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윤회 씨 같은 경우에는 이 문건에 등장하고 있는 일명 십상시 모임의 실체가 없다,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경정 같은 경우에는 이 문서의 실체가 분명하고 이 정윤회 씨가 개입돼 있다라고 문서에 작성을 한 인물입니다. 따라서 이 문서의 이 모임의 실체에 대해서 같은 부분을 놓고 진술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질 조사를 하게 된다라면 조응천 전 비서관이 아니라 이 박관천 경정과 대질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현재 검찰이 밝힌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게 오늘 당장 이루어질지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질 조사를 박관천 경정이랑 한다 하더라도 오늘이 아닐 수 있다. 그런 얘기군요. 그러면은 일단 그 정윤회 씨 조사는 언제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까? 오늘은?
네, 조금 전에 검찰 관계자가 밝힌 내용을 보면 일단 일찍 마무리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박관천 경정이나 조홍천 전 비서관의 경우에도 일단 검찰에 소환돼서 상당히 늦은 시간까지 새벽까지 조사를 받고 귀가를 한 만큼 이 정윤회 씨의 경우에도 밤 늦게까지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게 검찰 관계자의 멘트고요. 이를 토대로 보면 자정을 넘길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그 속보 자막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제보자 박동열 전 그 대전지방국세청장한테 정보를 제공한 3자, 그러니까 그 박동열 씨가 김춘식 행정관한테 들은 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한테 들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3자가 특정됐다라는 그 자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누군지 알아냈다는 얘기인가요? 네, 이것도 방금 전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박동열 씨가 누구로부터 해당 내용을 처음 들었느냐, 이 부분이 관건인 건데, 박관천 경정은 박동열 씨가 김춘식 행정관으로부터 들은 내용이라는 말을 자기한테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어제 삼각 대질 조사가 이루어졌었는데 이 자리에서 김춘식 행정관은 나는 그런 정보를 말한 적이 없다. 이 박동열 씨 역시 이 김춘식 행정관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제3자로부터 들은 것으로 기억이 된다. 그러니까 지인으로부터 들었다는 건데, 이 제3자, 이 최초의 정보 유출자, 정보 출처에 대해서 이 어느 정도 지금 특정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은 지금 조사를 하겠다는 방침이고요. 이 특정된 인물에 대한 소환 조사도 곧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 제3자도 들은 얘기가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뭐 그 모임에 직접 참석을 했던 사람은 아니고 그 사람도 들은 얘기를 또 전하게 되는 그런 여파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일단 지금까지 상황만 놓고 보면 검찰 수사는 이 문서의 진위가 가짜다 진짜다 이 중심에서 시작을 했지만, 지금 수사의 방향은 이 문서의 진위, 그러니까 이 십상시 모임의 실체가 없다는 쪽으로 상당 부분 기울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자들 대부분이 부인을 하고 있는 데다가 무엇보다 명확하게 입증을 할 물증을 찾는데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검찰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일명 십상시 모임의 실체가 없는지 있는지 이 가장 객관적인 물증으로 이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한 다음 주 정도면 결과가 명확히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들을 종합을 하면 문서의 실체, 그러니까 모임의 실체가 없는 쪽으로 문서의 진위가 가짜인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이 역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증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지금 사진도 없고, 그리고 뭐 예약자 예. 명단도 없고, 뭐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해도 같이 있었던 적도 지금까지는 뭐 찾지 못하고 없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아 맞다 내가 그 자리에 갔다는 사람도 없고, 지금 결국은 누구한테 내가 들었다 계속 이것만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제3자까지 나왔다는 거는. 예.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정윤회 씨가 오늘 10시에 출석한다고 했는데 조금 일찍 출석을 했고요. 어떤 얘기를 준비할까 했더니 불장난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승현 기자가 보기에 이 불장난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네, 오늘 정윤회 씨가 검찰 소환 출석을 해서 가장 인상적인 단어는 역시 불장난이라는 단어를 키워드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윤회 씨는 잘 알려진 것처럼 조홍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과 함께 이 언론을 통해서 상당히 날선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조 전 비서관의 경우에는 이 문건 내용의 60% 정도는 진실에 부합한다 라고 주장한 반면에, 정윤회 씨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언론을 통해서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의혹을 강하게 부인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장난의 주체는 아무래도 조홍천 전 비서관을 겨냥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또 불춤을 춘 사람들도 밝혀져야 한다, 이 같은 취지의 멘트도 있었는데, 이는 아무래도 경찰 관계자 그리고 언론을 겨냥한 말이 아닌가, 현재로서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는 두 가지 궁금한데요. 우선 저희가 화면으로는 봤습니다만은 현장에서 봤을 때 이 정윤회 씨 출석하면서 전반적인 분위기, 태도, 뭐 표정 이런 것을 어떻게 느꼈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보통 거물급들이 검찰 출석하면은 누가 뭐 부장검사가 영접을 할 때도 있고 더 위급 뭐 차장검사가 영접을 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어떻게 맞아들일 것이냐. 그것도 아마 검찰이 나름 숙고를 했을 것 같은데,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누가 조사를 했고 어떻게 됐는지 그런 좀 뒷얘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대답을 드리자면 이 정윤회 씨의 오늘 검찰 소환 풍경, 그러니까 소환을 전후한 검찰청사 앞의 상황을 보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취재진이 몰린 취재진들만 한 200여 명 정도고요. 제 기억, 그리고 이곳 중앙지검에서 한 10년 가까이 방호 근무를 해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봐도 2008년 BBK 사건 때 김경주 씨 소환 이후에는 이렇게 많은 취재진이 모인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예. 상당히 북적거리는 북새통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윤회 씨의 경우에는 상당히 말끔한 모습에 담담하게 인터뷰를, 짧은 인터뷰지만 진행을 한 것으로 개인적으로 느꼈고요. 또 한 가지가 과연 그러면 정윤회 씨가 조사실로 바로 갔는지 아니면 부장검사나 차장검사 나아가서 검사장을 만났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전해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조금 특이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이번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형사 1부가 중앙지검 4층에 자리 잡고 있고요. 문건 유출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특수위부는 중앙지검 11층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정윤회 씨 출석 이후에 중앙지검 4층과 11층이 전면 통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전혀 오갈 수 없게끔 지금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 역시도 상당히 좀 이례적인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뭐 수많은 기자들이 몰릴 만큼 지금 뭐 관심을 끌고 있기 때문에 신변 보호를 요청을 했고 검찰 측에서도 이 신변 보호 요청을 좀 받아들인 뭐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 예. 뒤에 서 있는 분, 저분이 아마 변호인인 것으로 아는데 변호인도 따로 기자회견을 했죠? 어떻습니까? 예, 변호인의 기자회견 내용은 일단 정윤회 씨가 검찰에 출석한 직후에 고등검찰청에 자리 잡은 기자실로 직접 내려와서 간단한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정윤회 씨가 그동안 주장을 했던 것처럼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는 점,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검찰 조사에서 밝히겠다, 이 같은 말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야당 측의 고발 사건과 관련해서 정윤회 씨 측 역시 무고죄를 적용을 해 무고 혐의로 해당 의원들을 고발을 하겠다, 고소하겠다, 이 같은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요. 저희가 또 오늘 여야 의원들하고 이 문제 토론을 해야 그렇죠. 되니까 예. 이자 여기까지 드릴 텐데요. 이재만 비서관, 안봉근 비서관 다 그 조사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박동열 전 청장이 만났었다고 뭐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 이재만 비서관도 고소인이고요. 이 두 사람도 조사를 받게 됩니까? 나와서? 사실 이 취재진들 입장에서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을 비롯한 이른바 청와대 핵심 비서관 3인방 가운데 일부는 이번 주, 그러니까 늦어도 이번 주, 이르면 지난주 상황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예. 하지만 아직까지 검찰의 조사를 받지 않고 있는데 이 사건이 흘러가는 상황이나 수사 내용을 봤을 때는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가운데 일부는 검찰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이 고소인 조사 일정에 대해서는 공개된 게 없습니다. 예. 보통은 왜 그 명예훼손은 고소인 조사부터 먼저 하는 게 그런 게 일반적인 거 아니었나요? 네, 고소인이 나와서 직접 조사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번 사건 경우에는 고소인의 법률 대리인이 이 수사가 사건팀에 배당된 당일날 밤 늦게까지 법률 대리인이 대표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소인들의 입장을 대신 검찰에 전달해 준 셈인데 예. 과연 고소인들에 대한 직접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 측이 한 번쯤은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기자 고맙습니다.